안녕하세요, 이지호입니다. 요 며칠 동안 두통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영상을 계속 못 올렸는데요. 오늘도 좀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모션5 강좌는 올려야겠다는 생각에 영상을 켰습니다. 빨리 회복되는 대로 영상 계속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오늘 같이 만들어 볼 영상은요, 바로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형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색깔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물론 크기는 여러분들이 자막을 넣는 데 맞춰서 자동으로 변형이 되게 만들었어요. 제가 유튜브를 해보니까 그때그때마다 저만의 예쁜 자막을 달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이 할 때마다 이 작업을 반복해서 하는 게 여간 귀찮은 것도 아닙니다. 제가 천성이 게을러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이걸 그냥 생략해버리고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거 템플릿으로 만들면 되잖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엔 템플릿으로 만들게 됐는데요. 저도 쓰고 여러분들한테도 템플릿을 만들어서 배포하면 서로서로 이렇게 유익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번에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따라서 만드신 분들은 좀 더 자신에게 맞게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는 모션5를 쓰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냥 모션5 쓰지 않고 파이널 컷 템플릿만 가져가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밑에 영상 더보기란에 보시면은 모션5 튜토리얼, 그리고 파이널 컷 설치 방법, 그리고 사용 방법, 이렇게 제가 어디 누르면 바로 갈 수 있게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모션5 만드는 법 스킵하고 싶은 분들은요, 밑에 더보기란에 참고하셔서 해당 영상으로 이동하셔서 보셔도 됩니다. 물론 제 영상을 계속 보고 싶은 마음에 모션5 관심이 없으셔도 함께 만드는 거 보시면 저야 감사하죠. 그러면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모션을 처음 켜시면 이런 화면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자막을 만들 거기 때문에 파이널 컷 타이틀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속시간이 표시가 되는데요. 오늘은 애니메이션 넣을 게 아니기 때문에 몇 초로 하든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오픈을 누를게요. 여기 보면은 이게 기본 설정 값인데요. 저는 가운데로 일단 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텍스트 눌러서 인스펙터 누르신 다음에 텍스트 포맷에서 얼라이먼트를 가운데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잊어먹으시면 안 되는 게, 여기 보면은 여기 레이아웃이 있어요. 여기 메뉴 텍스트에 보시면 레이아웃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거 말진 값을 꺼줘야 이게 입력이 제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말진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옆에 풀다운 메뉴바를 누르시면은 리셋 파라미터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은 이제 꺼집니다. 다시 초기값이 돼버렸네. 이제 밑에다가 다시 위치를 시켜줄게요. 한 이 정도에 놔두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배경이 되는 사각형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냥 직사각형도 좋지만 가장자리가 둥근 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직사각형 말고 가장자리가 둥근 사각형을 배경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드러운 남자니까요. 네, 라이브러리에 들어가시면은 쉐입이라는 곳에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밑에 좀 내리면은 여기 라운디드 렉탱글이라는 메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끌어다가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가 생겼죠? 이거를 이제 배경으로 쓸 텐데 똑같은 흰색이니까 구별을 좀 둘게요. 배경 색깔을 바꿔야 되는데 저는 열정적인 남자니까 빨간색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크기에 맞게 좀 줄여줘야 되겠죠? 가해도 좀 줄여서 배경 뒤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럼 텍스트를 덮어버렸죠? 텍스트 레이어보다 위쪽에 있어서 그러는데요. 텍스트하고 배경 사이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이에 이렇게 놔두면 텍스트가 보이게 되죠. 근데 보니까 제가 원하는 라운드된 그런 사각형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값을 수정을 안 줬는데요. 쉐입에 보면은 지오메트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은 Preserve Scale이라는 게 있어요. 크기 값에 따라서 같이 변형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요. 이거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제가 원하는 사각형의 모양이 나왔습니다. 넓이가 좀 더 넓었으면 좋겠죠? 렉탱글에서 프로퍼티스 들어가서 X 값만 조금 더 줄게요. 이 정도에서 이렇게 하면 밋밋하니까 쉐입에서 스타일을 누르세요. 그러면은 아웃라인 넣을 수가 있거든요. 저도 하얀색으로 아웃라인을 넣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값을 조정하다 보면은 가로 세로가 이게 다르게 늘어나요. 이것도 여기 보면 Preserve Width 있죠? 이거는 이제 넓이를 인식하면서 같이 해줄 거냐라고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면 넓이하고 동일하게 늘어납니다. 그렇죠? 저는 한 5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봐도 이쁘네요. 여기에 이제 그림을 넣을 거예요.
그림을 넣을 건데 여러분들도 그림을 선택할 수 있게 제가 템플릿으로 만들 거니까 드랍존이라는 레이어를 넣어줍니다. 드랍존은요, 위쪽에 보면 Add Object 있죠? 이걸 누르신 다음에 드랍존이라는 게 있어요. 클릭을 하시면은 하나가 들어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드랍존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화면을 다 채워버리는 드랍존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거 크기를 조금 줄여줄게요. 드랍존에서 프로퍼티스 들어가서 스케일을 좀 줄여주겠습니다. 한 이 정도 줄여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포지션도 여기 위쪽으로 이렇게 가져와야 되겠네요. 이렇게 오면은 감이 잘 안 잡히니까요. 제 거 이미지를 하나 갖다가 예제로 쓸게요. 제 거 캐리커처 파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림 파일이니까 드랍존에서 이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드랍존을 클릭하시면은 소스 미디어라는 게 있죠. 옆에 풀다운 메뉴를 누르셔서요. 캐리커처라는 파일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네, 이제 드랍존에 사용했으니까요. 캐리커처 파일 자체는 사용 안 할 거니까 이건 이제 안 보이게 해 놓을게요. 그리고 드랍존에 보면은 크기가 잘 안 맞죠? 드랍존에서 이미지 클릭하셔서 보면 이미지 스케일 조정하는 이렇게 칸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줄일게요. 좀 더 줄여서 이미지에 맞춰서 넣어 놓을게요. 한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이 안에서 이제 조정을 하실 거면은 펜 값을 움직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이 정도로 맞추면 되겠네요. 근데 크기가 지금 텍스트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 드랍존을 둥근 사각형 밑으로 넣어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겠죠. 예, 예쁜 자막이 완성이 됐네요. 이제 여러분이 입력하는 자막에 따라 크기가 변하도록 설정을 해줄 건데요. 라이브러리에 보시면은 Behaviors에 링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눌러보시면은 따라쟁이에요. 예, 오른쪽 거를 왼쪽에 계속 이렇게 따라하고 있죠. 이렇게 따라하는 기능인데 저희는 사각형 크기를 텍스트 크기만큼 이렇게 따라할 거니까 사각형에 이 기능을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생겼죠? 링크를 누른 다음에 인스펙터를 눌러주세요. 인스펙터를 누르신 다음에 어떤 소스를 따라할 거냐라는 게 있어요. 옆에 to 옆에 누르셔서 그룹에 여기 보면 텍스트 히어라는 우리 레이어 있죠? 이거를 따라할 거야 라고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값을 어떤 값을 따라할 거고 어떻게 적용할 거냐는 건데요. 이게 먼저 소스 파라미터 이거 값을 누르면 여러분 안 내려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적용할 거냐를 먼저 설정해 줘야 이게 어떤 거를 바꿀 수가 있는지 옵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이 사각형의 가로 세로 값을 바꿀 거기 때문에요. 오브젝트에서 쉐입 모양에서 사이즈에서 이제 가로 값을 설정해 줍니다. 가로 값을 바꿀 거야. 그럼 뭐 따라 할 건데 누르면은 메뉴가 뜨죠. 그래서 오브젝트 어트리뷰트에서 사이즈에서 역시 가로 값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텍스트 가로 값에 따라서 이 사각형의 가로 값도 같이 함께 조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가로 해줬으니까 세로도 해줘야 되겠죠. 이거 클릭하셔서 커맨드 D를 누르면 똑같은 링크가 또 복제가 되는데요. 예, 이번에는 똑같은 게 복제가 됐죠. 이 카피에는 세로 값을 넣어주겠습니다. 오브젝트에서 쉐입에서 사이즈에서 이번에는 height 세로 값을 해주고 세로 값을 바꿔주세요 라고 사이즈하고 이건 height 해주면 이것도 가로 세로 값을 이렇게 적용해서 바뀌어지게 돼요. 근데 누르면은 이거 모양이 변했죠. 왜냐하면 여기 기본 값에 지금 적용이 돼서 그런데 다시 모양을 바꿔줘야 돼요. 기본 모양을 사각형을 눌러서 프로퍼티스 들어가신 다음에 스케일에서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 이 정도 조정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 모양에서 이제 모양이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각형 크기도 변하지만 위치도 이 텍스트하고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정렬을 이 텍스트에 맞춰서 정렬할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그런 기능을 어디서 찾으시냐면 라이브러리에 들어가셔서 Behaviors 들어가시면 메뉴에 Align to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한 대상을 정해놓고 보는 것처럼 그 대상에 맞춰서 정렬해주는 기능이에요. 이거를 이제 사각형에 넣을게요. 생겼죠? 그럼 사각형에 있는 Align to를 눌러서 인스펙터를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에 맞춰서 정렬할래? 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설정을 한 게 있어요. 텍스트에 맞춰서 같이 정렬할 거기 때문에 텍스트를 드래그해서 이 네모 하나에 넣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적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텍스트가 지금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텍스트에 맞춰서 가운데 정렬 이렇게 기본값으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각형 위치뿐만 아니라 이 그림 위치도 바꿔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글씨가 늘어나는데 이것도 같이 따라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드랍존에도 역시 라이브러리 들어가서 Align to를 드랍존에 끌어다 줍니다. 그래서 Align to를 누른 다음에 인스펙터를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어떤 거에서 따라 맞출래 하는데 이거는 텍스트보다는 그 사각형에 맞춰서
움직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각형을 끌어다가 여기에 놔둬줍니다. 그러면 이제 적용이 됐죠. 적용이 됐는데 기본값이 돼가지고 여기 지금 이쪽 가운데로 왔는데요. 왼쪽 위에다 놔둘 거기 때문에 여기 어퍼 레프트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좀 조정을 해줄게요. 네, 이제 됐습니다. 한번 시험을 해볼까요? 예, 이게 지금 얼라이먼트 제대로 안 돼 있네. 아까 바꾸면서 가운데로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텍스트를 눌러서 텍스트의 포맷에 보면은 얼라이먼트가 다시 되어 있네요. 가운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다시, 아이고, 이거 다시 틀어졌네. 그럼 가운데로 다시 맞춰줘야 되겠네요. 텍스트를 눌러서 Shift 키를 누르고 가운데로 이렇게 맞추겠습니다. 아, 그럼 이제 제대로 됐는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텍스트 누르고 진영을 한번 시켜볼게요. 예, 이렇게 잘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파이널 컷으로 저장해서 한번 볼게요. 세이브 하겠습니다. 세이브. 제목을 뭐라고 할까요? 커스터마이즈드 서브타이틀이라고 할까요? 마이즈드 서브타이틀 치호. 폴더는 제 거에다가 해 놓겠습니다. 네, 다 됐다고 나오네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지오에 보시면은 커스터마이즈드 있죠? 이걸 넣어서 한번 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안녕하세요. 이렇게 자막이 나옵니다. 예, 이렇게 편하게 가져다가 쓰시면 되겠죠. 멋지죠? 제가 기준이 낮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색깔이나 이런 것들 변경할 수 있게 제가 옵션으로 넣어놓을게요. 일단 렉탱글 들어가셔서 쉐이프 스타일 보면은 이 컬러 있죠? 컬러를 바꿀 수 있게 해놓겠습니다. 옆에 풀다운 눌러서 퍼블리시를 누르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색깔 선택할 수 있고요. 아웃라인 이거 선도 여러분들이 색깔을 바꿀 수 있게 해놓을게요. 옆에 눌러서 퍼블리시를 놓겠습니다. 그러면 빨간색하고 겉에 테두리 흰색을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드랍존 위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처럼 위로 하고 싶은 분도 있고 옆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드랍존 위치도 여러분들이 수정할 수 있게 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위치를 조정하려면은 이미지 프레임 값이 아니라 프레임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 위치를 바꾸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공간이 좀 넓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 이미지를 수정해봤자 어차피 이 프레임 안에서 갇혀서 움직이거든요. 한번 예를 보여드릴게요. 스케일을 키우면 이 안에서만 이렇게 커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을 좀 늘려줘야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죠. 비율을 똑같이 하고 늘리실 때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늘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같은 비율로 이렇게 늘어나고요. 한 이 정도 크기면 여러분이 쓰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얼라인 2 들어갈 때 기본값을 설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얼라인 2를 누르시면은 여기 오프셋에 X값, Y값이 있죠. 이 값을 이제 조정해 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X로는 한 이 정도 옮기고 Y로는 한 이 정도 옮겨 놓으면 한 이 정도 옮겨 놓으면 여러분이 넉넉하게 쓰실 것 같아요. 이 공간 안에서.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이미지 안에서 크기를 좀 조절을 해 볼게요. 스케일 값을 프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너무 크니까 한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위에 펜 값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X축, Y축 조절해 주시면 돼요. 예,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이 값을 펜 값하고 스케일 값을 퍼블리시 해 놓을게요. 그리고 저장. 이제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죠. 예, 저장이 다 됐네요. 그럼 한번 볼까요? 예, 제가 가져온 거고 드랍존에서 하트 아까 하셨던 거 누른 다음에 리턴 키 누르고 나서 여기 보면은 펜하고 스케일 있죠? 이거 값으로 조정해 주면 되는데요. 스케일은 아까 했던 우리 그 정도 크기에서 이렇게 움직이고요. 이번에는 한 이 정도 해볼까요? 그리고 X 값을 조절하면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이번 옆에다가 한번 해보죠. 너무 큰가? 한 이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이제 제대로 되는지 한번 보죠. 안녕하세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설치용 파일에는 제가 제 얼굴 대신에 하트를 넣어 놓을게요. 하트를 드랍존에 해놓겠습니다. 하트는 안 보이게 하고요. 하트 크기를 좀 줄여야겠네요. 펜을 스케일을 일단 좀 줄이고 8% 정도. 네, 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제 얼굴 보시면 민망하니까 하트를 대신 넣어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할게요. 네, 저장이 다 됐네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떻게 설치해서 쓰는지 알려드려야겠네요. 예, 다운을 받으시면요, 다음처럼 커스터마이즈 서브타이틀 이렇게 압축 파일이 있을 겁니다. 이걸 푸셔가지고요, 폴더 안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뭐 안에 거 보실 건 없고요. 이 폴더를 통째로 이렇게 복사하셔서 동영상에 모션 템플릿, 그리고 이 안에 타이틀이었죠. 아까 타이틀 하시면 아까 그 여기에서 보셨던 이 목록이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폴더 안에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지오 안에다가 넣어놓을게요. 지오란 폴더 안에 이렇게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다 쓰시면 돼요. 이거 사용하는 법은요,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텍스트를 넣으시고요. 예, 만약에 이거 배경을 바꾸고 싶다고 생각하시면은 여기 인스펙터가 있어요. 인스펙터 들어가셔서 이 빨간색 있죠? 배경색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으로 이렇게 바꾸실 수 있고요. 그리고 겉에 있는 둥근 라인도 이거 누르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으로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도 기본 이미지는 하트로 넣어놨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해서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드랍존 있죠? 드랍존을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예, 이거 파이널 컷 이미지로 해볼게요. 이걸 클릭하시면은 아무것도 안 떠요. 이거 클릭하신 다음에 리턴 키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그 크기나 위치 같은 거 조정하시려면요, 밑에 보면 펜하고 스케일이 있어요. 이거 두 개를 조정하셔서 펜 가지고 위치를 조절하시고 스케일 가지고 크기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한 이 정도 키워볼까요? 이 정도 키워서 이번에 위로 올려볼게요. Y축을 위로 올리고 X축 한 이 정도 올려서 한 이 정도 해볼까요? 이거는 한 10% 정도. 네, 이렇게 하면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미지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어렵지 않으시죠? 네, 어떻게 유용하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유튜브 하면서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만 했는데 제가 직접 만들어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저도 배워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조금 너그럽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하나씩, 그리고 제 영상을 계속해서 보고 싶으시면 구독하기를 누르면 제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